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떴는데요.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여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기회를 찾는 거에 좀 집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안 좋다고 한다고 만사장땡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여태까지 내 경험을 봤을 때 일정 이상의 논리를 가지고 난 이게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저는 여태까지 작은 작은 실마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팔로우하거나 찾아봐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걸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뭔지요. 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의 영향도 꽤 크죠.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변했고, 기존 국토부 장관님이랑 이번 장관님이랑 굉장히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총선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라이브에서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17기 정규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접수 기간이고 여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부탁드려요. 바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아파트 중심서 벗어나야 공급 형태 다양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려서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일단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항상 이 세 가지에 입각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소화하는데 제가 그동안 원희룡 장관님 얘기를 왜 안 꺼냈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첫째,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말을 잘 안 바꾸는가? 그러니까 믿을 만한가? 일단 전 여기서 끝나는 분들은 안 봐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응원할 테니까 알아서 네가 할 길 가라 이런 식인데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박상우 후보자님이 말을 바꾸시는 분인지 안 바꾸시는 분인지. 우리가 우리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했는지 바꿨는지 확인을 안 하고 이게 말을 바꿔도 표가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뭔가 벌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말 바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했던 부동산 정책이랑 원희룡 장관님 했던 정책이랑 아예 다릅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른 걸 했는데도 별 비난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 강박적으로 봐야 돼요. 첫째, 말을 바꾸는 사람인가 아닌가. 두 번째, 말을 했지만 그건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이고 현실화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좌석이 있잖아요.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 있으면은 한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 뭐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이거저거 하고 싶다 그래도 국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게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주장을 많이 해도 통과 안 됩니다. 즉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면 지금은 야당이 거대 야당이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일정 이상의 바운더리는 할 수 없습니다. 총선 결과도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분이 한 얘기가 시장에 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게 제 영역이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시장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 이제 기사 내용을 같이 보시죠. 일단, 부동산 시장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 규제 완화 입장인데, 이거 벌써 원희룡 장관님이랑 완전 의견이 다르죠. 지명호 첫 출근, 도심 내 소규모 주택 빠른 공급. 요것도 아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의미가 진짜 커요.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게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요. 공급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분명한 팩트가 맞습니다. 여기 봐야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 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 요거 맞죠?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고요. 이런 우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 이 다양화가 본인의 전략일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이분이 LH 출신이기 때문에
좋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수도권이나 또는 이제 큰 도시들이겠죠.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요거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 현장을 보면요. 말 그대로 거의 개판 5분 전인데요. 일단은 시행을 아예 안 하려 그러고요. 아예 착공도 안 하려 그러고요. 한다 그래도 엄청 오래 걸려서 싸움 붙습니다. 시행이랑 시공이랑 돈 더 달라. 더 오래 걸린다. 즉 아파트 대단지를 짓는데 오래 걸립니다. 사실 제 생각에 박상호 후보님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사실을 모를 확률은 전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학군을 가진 살기 좋은 대단지를 좋아합니다. 잠실 아파트 가보세요. 그걸 공급해주면 제일 좋은데 이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거 지금 공급 부족이 올 때까지 공급하기 느리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했던 거고 역대 정권이 맨날 했던 거예요. 전 일단 이 얘기를 듣고 제 생각이 맞다면 이분 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때문에 그런데요.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려 그러면은 다 싫어합니다. 표를 안 줘요. 언젠가는 주택 공급 부족이 와요. 근데 역대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자, 주택 공급 부족이 왔죠. 근데 아파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3년 안에 하면 다행인데요. 지금은 4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와서 주택 공급 부족이 진짜 최악인 게 수도권 기준으로 2026년이거든요. 24, 25도 마찬가지긴 한데 26년이 최악이에요. 자, 이제 24년이나 다름없잖아요. 24, 25, 26이에요. 26, 1월 들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2년 만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주택 공급 뻔한데 지금 아파트 대단지 못 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땜빵으로 때우는 거예요. 역대 정부는 뭘로 때웠냐? 오피스텔, 도생, 아니면 생활 숙박 이런 걸로 다 때운 거예요.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파트 늦었으니까 딴 걸로 짓겠다는 겁니다. 역대 정권에 했던 일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렇죠.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상품들을 보셔야죠. 2분 정도 되면은 뭘 알고 있냐면 자, 빌라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요? 이거는 단순한 생각이고요. 빌라 시장 활성화가 뭐예요? 빌라를 많이 지으라고 시킨다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빌라 많이 지으라고 시키면 지을 것 같아요? 지금 지으면 망하는데요? 미쳤습니까? 아무도 안 할걸요? 빌라를 많이 짓게 만들려면요. 빌라 시장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아닌 영역, 소규모 단지나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을 뭔가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따라줘야 됩니다. 즉 규제 완화 플러스 공급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맞는 말인데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시기에 너무 스마트해 보이는 게 아파트 공급은 이미 늦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급을 많이 하려면은 정당성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LH의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예전에 뭐 도생이나 레지던트나 이쪽으로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 이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취합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 대로 이제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